예,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작물 재배에서 광룩서, 초작에 수박을 하는 분이 있고 오이를 계속하는 분이 계신데, 이 광룩서, 광량과 차광.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차광제 뿌리가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차광제는 안 하고 차광만 쓰죠. 네. 네. 차광제를 뿌리는, 남부지방에는 차광제를 뿌리는데, 그리고 여름에 더워서 안 되기 때문에 차광제를 뿌려가지고 하고 공기는 재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 양구에서는 우리가 여름 재배에 가격 상승 시기에 어려워도 재배하죠. 농산물이 안 나오는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차광망의 지수를 갖다가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차광망 35%, 그리고 공기에도 과수나 이런 데는 35%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원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55%짜리. 차광망이 35%, 55%, 75%, 90%, 100% 이래 나와 돼 있지. 이게 40% 뭐 이런 프로젝트 잘 안 나와요. 종류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테이지를 우리는 사용할 때, 요 차광을 썼을 때 장점은 광을 줄여주는 거죠. 광량을. 그 광량을 줄여주면 흡수되는 수분을 정발시키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장점으로서는 햇볕을 줄여주면 시드름이 없으니까 좋은데, 차광망을 설치 시기, 차광망 사용 시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당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몇 월달부터 쓰죠? 차광망은 7월 말 7월 달에요. 예. 7월 중순 20일 넘어서. 그러면 그때는 오이가 있습니까? 수박이 끝나고 이제 심어. 수박이 끝나고 오이 들어갈 때. 예. 예. 수박에다가 이래 뜨겁게 왜 차광을 쳤죠? 그 전에 써도 되는데. 그 전에 씌워서 안 벗겨요. 안 벗기고. 그러면 수박을 여기 7월 달에 우리가 7월 말에 씌운다 그랬는데, 7월 중순에. 예. 그러면 여름의 중심이 7월 중순에 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씌운 분 없습니까? 있어요. 7월 초에 심어요. 7월 초에 씌우는 분. 이거보다 더 빨리 씌우는 분. 6월 말쯤 돼서. 6월 말이나 7월 초나 거기서 거기고. 더 빨리 씌우는 사람 없어요. 여기. 거의 수박 오이에서는 거의 안 씌우고. 예. 수박 끝물에 수박이 망가지니까 그 수박을 씌워서 수박을 다 출하하고 그 자리에다가 오이를 심기 때문에 안 벗기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놔뒀다가 뺏기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차광망 사용 적기는, 수박은 덩쿨이 포복 이렇게 덩쿨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생장점에나 이 잎이 여기 시들 때, 이게 시들면 여기에 시드름이 있을 때, 그리고 순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빠르지거나 이게 생장점에 잎이 시들 때, 그러면 여기에서 잎이 시든다는 거는 생장점에 있는 수박이 우리가 자라는 시기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분이 수박을 우리가 달아서 10kg에서 12kg까지 나온다는 게, 이건 상당히 잘 키우는 수박이에요. 10kg, 12kg.
요 키로수가 상당한 잘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산량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10에서 10kg까지 나왔는데, 수박 색깔도 좋고 잘 나왔는데 피수박도 안 나오고, 이 수박이 여기서 달린 수박이 뒤집고 나서 이 수박이 여기에 뒤있다는 거죠. 햇볕에 뒤있다. 햇볕에 뒤인 수박이 하우스 방향하고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박이 당불이 있어. 당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럼 당도하고 관계 있단 말은 여기에서 닿은 광량에 여기에서 표면의 탈수량을 계산하면 잎의 함수량이 많으면 이 수박이 함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당불이수가 낮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우스 방향에서 햇볕의 양이 다릅니다. 똑같이 차광을 해더라도 하우스의 햇볕 양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서 뿌리에 들어있는 비료량. 그럼 뿌리에 있는 비료량이 부족해서 잎이 시들거나 잎에 탄수화물 농도가 낮거나 수박이 커갔을 때 뒤에 이파리 한 개 한 개 말라 죽는 거. 그러면 당불이수가 떨어지고, 당불이수가 더 떨어지면 피수박이 나와요. 그럼 잎이 얇은 것도 여기에 비료량이 부족해서 잎이 얇은 것도 여기 해당해요. 그 원인은 뿌리에 비료량이 부족해서 잎이 말라 죽는 거지. 그러면 뿌리의 옆에 있는 하엽이 말라 죽고 없어요. 여기. 그런 게 없던가요? 여기는 안 말라 죽어요. 그럼 방금 사진에 봤을 때 끝이, 수박 끝이 잎이 말랐거든요. 그럼 여기에 마르면 이것도 마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잎들이 착각 끝 앞에 거야. 아, 여기 여기 수박 옆에 좌우에 위로 여기 있는 비료 이파리가 말라 죽는다. 몇 마디에 착각시켰죠? 저는 4번 거 잘못입니다. 21마디, 29마디. 네. 수박은 크기 때문에 비료량을 더 먹어야 됩니다. 비료량을 더 늘리면 됩니다. 이 씨값을. 그럼 21마디에 달아서 22마디에 달건 이러면 남부지방에 심는 수박이 20마디, 23마디, 27마디 이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마디에서 23마디 이 정도까지 좀 나은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육질이 완전히 떨어져요. 품질이. 자전거 싣고 가다 떨어뜨리면 먹고 가야 돼? 다시 싣고 가야 돼? 우리 그 싣고 가지면 먹고 가야 됩니까? 아유, 뭐 떨어지면 막살나죠. 아, 그럼 좋은 거네. 27마디나 되게 멀리 달아난 수박은 자전거 싣고 장에 가서 싣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싣고 가. 자전거 싣고 가다 떨어지는데 여기서 나가 떨어뜨리가 절대 안 깨져요. 툭툭 튀고 있어. 근데 껍질이 이따만이 뚫고 가지고 크기만 크지, 그런 수박 많이 보셨잖아요. 너무 멀리 달 때는 그런 품질이 저하되는 게 수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달아가지고 이 수박이 익을 때까지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료 부족입니다. 비료 부족을 충족시켜주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햇볕이 강해질수록 비료량을 더 많이 먹습니다. 햇볕 때문에 더위 때문에 비료량이 좀 더 먹습니다. 더위 때문에, 고온 때문에. 그러면 고온 때문에 비료량을 더 먹는데, 요 시기에 나오는 게 수박이 동서방향, 남북방향. 이건 동서가 되어 있고 이거는 남북으로 되어 있다. 이 방향에 따라 또 다르다. 그리고 이 밭에서 이런
덩쿨이 말라서 수박이 일어나는데 여기 비록 용탈. 그럼 이 밭에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오이는 재배하면 모릅니다. 왜 모르냐? 오이는 꼬부리 지금 몇 개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 계산이 안 되니까. 오인 제작이라고 그래요. 예. 오이는 괜찮아도 그게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별 표가 안 납니다. 그건 뭐 꼬부리진이 나오든 덜 나오든 그러려니 하지. 수박은 한계로가 승부를 거니까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이 한계 전체에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니까. 그 수박은 우리가 그 밭대기 팔아버리니까 이리 쏠잖아요. 앞으로 나이 드셔서도 꼭 하셔야 될 게 수박하우스. 1년에 한 번 수박하우스만 하고 다른 거 하지만. 그럼 수박을 갖다 우리 여기 땄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공기에 땄는데 이 공기에 지나고는 수박 소비는 어디에서 맞냐면 8월 중순 이후에서 8월 중순에서 8월 20일에서 9월 10일 사이 가격이 더 비싸요. 그건 안 보셨는가요? 양구 해안에서 나오는 수박이 8월 20일 지나면 지난해에도 경매가 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위아래 뭐 저기 봉화 노지 어삼산 노지 다 끝나고 유일하게 해안 수박만 남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8월 20일에서 9월 10일 요 사이에 가격대가 호가하면 그러면 수박 3개만 따면 오이 농사하고 수박 농사가 다 지은 게 나오고 있어요. 평당 3개만 따는 것 같으면 수박 농사 한 방에 오이 농사하고 2번 지은 거고 바로 맞짱을 떠요. 앞으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일이 수월습니다. 오이는 주구장창 내가 따야 되고 수박은 까딱까딱 도만 샬란데 요거만 하면 됩니다. 까딱까딱. 그 수박을 많이 하고도 5,000평을 하고도 왜 일이 수월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냐면 오이를 5,000평 할 때는 주구장창 힘들어. 사람이 막 여기 들어가 있는 수박할 때는 걱정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후반기에 여기에서 다시 수박을 심으면 이쪽 수박이 싸니까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수박은 오이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요 타이밍을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작년에 5만 원을 받았으면 2개 따면 평당 10만 원인데 오이하고 수박하고 다 해도 10만 원이 대략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환하에 할 수 있다면 잘 되는 방법을 우리가 제일 모색을 많이 해야 된다. 잘 되는 방법.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시험 재배가 되면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돼요. 추석 무렵 내외 수박은 우리가 9월 20일에 수박 주면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5월달 되면 수박을 먹어요. 가정집에 수박 사 먹는 건 6월달 넘어가야 사 먹어요. 그러면 여기 표본 있죠. 6월 15일 여름에 시작이잖아요. 그럼 8월 15일부터 이제 여름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9월 15일 되면 가을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글자가 써진 9월 10일이잖아요. 가을이 시작되고 온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박을 먹고 수박을 안 먹어요. 수박을 비싸게 쓰면 제가 한 3만 5천 원대까지 사 먹는데 3만 5천 원짜리 수박 사가지고 안 먹고 버릴 때가 많아요. 그거 사다 놓고 비가 와버려가지고 며칠 안 먹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막 수박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버려요. 그런데
6월 달에 사가지고 산 수박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 가격대 행성이 저기 써난 게 9월 10일이 아니? 그럼 비싸게 준 수박을 갖다가 더워서 앞에 거 다목한 게 샀는데 냉장고 엮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어.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어떤 환경에서.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가 한 수박을 냉장고에 였다가 한 열흘 보름 있다가 짜게 먹어보면 쪼개가 먹으면 맛이 없어. 먹기도 싫어. 온도 값이 내가 그 온도 값을 설정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더우면 참외를 절대 안 먹는 사람 참외를 먹어요. 날이 되게 더우면. 그런데 참외를 주면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참외를. 근데 오이는 주면 어지간히 좀 먹어요. 근데 오이 반찬 안 하고 생거 주면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왜? 당브리스가 낮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을 먹을 때나 오이를 먹을 때 설탕 찍어 먹으면 잘 먹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수박을 갖다가 된장에 찍어 그 반찬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먹는 게 계절의 온도값하고 내 몸에 필요한 함수량과 관계인데, 여름에는 탈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수분을 갖다가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조금만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체온 열량과 수박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량하고도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수박 주면 안 먹는 분이 많아요. 수박을 주면. 그런데 겨울에 단감을 주거나 사과를 주면 먹어요. 색깔하고 당하고 같이 가요. 딸기가 당분에서 그래 안 녹거든요. 색깔이 빨가니까 겨울에 좀 먹어요. 근데 그 정도 색깔이 된 수박은 주면 또 안 먹어. 왜? 당분에서 났다는 거죠. 그게 머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기준값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광을 하는 걸 앞으로는 봄에 수박을 갖다가 피수박이 나오거나 우리가 장의 요인을 맡겨서 앞으로 더 당겨야 된다. 그럼 수박이 열대 그 고온에 성장을 잘하는 장점은 있는데, 그 장점을 방금처럼 우리가 과가 하나에 우리가 6kg 따느냐 8kg 따느냐 9kg 따느냐 10kg 따느냐 12kg 요 차이. 사실은 우리가 8kg가 좋다 하나 판매하면 12kg짜리가 돈 더 많이 받아요. 그렇죠? 8kg, 7kg, 8kg가 좋다 하나 마트에 가서 사면 10kg짜리 따로 불려요, 팔아요. 자기네들이 수매할 때, 할 때는 들어와요. 빼나가 판다고, 요거를. 마트에 팔 때는 우리가 소비자가 사 먹으러 가면 그 사람들 정확하게 분리시켜 놨어요. 요 놈은. 분리시켜가지고 요건 돈 더 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납품가는 요 기준에 잡아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빼가지고 돈 더 받아요, 우리한테. 키로, 한 2kg, 3kg 더 나오면 돈 더 주고 사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일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 현실성에 맞게끔. 그래서 차광을 조금 앞에 하고, 오이는 차광을 했다가, 오이를, 그 차광을, 더 오래 끌고 가야 돼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야만이, 잎이 시드르고, 가리 가다를 막을 수 있어요. 오이 제일 늦게까지 차광을 끌고 가는 사람이 몇 월달까지 끌고 갑니까? 9월 말까지 차광을 덮어놓은 사람. 10월 설이내까지 따니까요. 여기는 특별히 문제 없는 한 차광은 안 벗겨요? 차강은 몇 개죠? 차광 벗겨요. 예. 그래서 지금은 광량하고 차광망하고 차광 이거 관계를 지금 풀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광을 안 하면 섭수량은 많은데 단점은 우리가 많이 못 먹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잎 두께가 얇을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 광이 지수가 높아서 에너지 전달 방식에서 차광을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는 생산을 늘리라. 차광을 했을 때 장애 요인이 발생하면 마디가 늘어진다는 어떤 장애가 와요. 차광을 계속 햇빛 양이 줄었을 때 차광하면 9월달 9월 중순까지는 가져가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덕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이가 망가지는 게 더 오래 간다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차광망을 35% 플러스 0.3을 비료값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식값을. 그럼 55%짜리를 차광을 씌웠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0.4 정도로 더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럼 비료가 많았을 때 측정기로 측정해보고 생장점의 잎이 비료 과다가 되면 너무 과다가 되면 쪼그러들어요. 잎이 두꺼운데. 예. 저희가 배우기는 이제 가을 오이 같은 경우에 한여름 고온기를 지나면 해가 계속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오이가 햇빛을 보려고 막 키가 이렇게 막 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햇빛이 광합성 작용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워왔는데 계속 뭐 9월 중순까지도 차광을 해라 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거하고 좀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냥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신 거는 비료하고 어떤 이시하고 비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열매가 크고 하는 것들이 광합성 작용에 의한 동화작용이 크다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좀 배운 거와 살짝 달라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실제 지금 같은 시기에 말씀처럼 오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9월 중순까지 차광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그러지 않는 농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량이 더 많이 늘었는지 실증이 됐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예. 지금 겨울에 한국말 농부에 이식값 2.7을 맞춰놨어요. 2.7.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이식값 없습니다. 이 기준값이 나온 게 없어요. 공급은 있는데 잔량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농가 중에 그런 데가 있는지. 자, 들어서 그래서 지금 차광을 안 한 데하고 차광을 한 데하고 양쪽을 비교했더니 이쪽이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런 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론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자, 지금 광지수가 낮으니까 이식값 올려요. 제가 6년 전에 강의할 때 겨울에 첫 광에 대해서 강의할 때 겨울에 하우스에 고추 하우스에 이불을 덮으러가 차광을 할 수 있는 실력이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 기공을 닫아도 뿌리는 양수분을 가져와요. 기공을 닫아도.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이 먹고 기공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대사작용해서 성장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강사님 실증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를 자 들어보세요. 예. 기술이라는 거는 예. 실증이 아니고 예. 예. 이론에서부터 기술이 나와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요 아까 남지라는 데를 얘기 말씀하셨는데 요 이론을 겨울을 오이를 남지에서 자, 겨울에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남지라는 데서 A라는 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 그 지역에 사는 방식으로. 근데 선생님의 말씀,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변에 사는 업체가 있었다.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이 낫더라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제주도에 아니, 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감귤. 아니 본인들은 저한테 강의를 들어왔을 때 알고 있거든요. 강사의 강의를 들어왔는지 예, 예. 본인 의견을 제출하는 게 두 개 결정이 돼야 돼요. 아니 저 여쭤보다. 자 들어보세요. 예. 제주도에 가서 차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밀감에. 다시 들어보세요. 오이. 저는 강의를 하러 온 거지. 예, 예. 차광 밥을 해가지고 떠먹이 달라. 밥을 떠먹이 주러 온 사람 아닙니다. 차광망을 제주도에다가 씌운 거는 제주도 밀감나무가
햇볕에 가리 가다와 광량이 많아서 해가 되기 때문에 차광망을 씌웠어요. 이거 차광망 씌우라 하고 욕 태백이 얻어먹었어요. 햇볕을 봐야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자라고 당도 올라가 되는데 이거 겨울에 엄청나게 먹었어요. 겨울에 딸기에 하우스 딸기에 차광망을 온도 20도에서 23도 되면 차광망을 씌워요. 겨울에 햇볕이 부족한데 뭘 딸기에도 차광망을 씌워? 그래야만이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생산량의 짧은 시간에 직사광선량에서 우리는 장애를 막기 위해서 차광망을 쓰는 겁니다. 차광을 막아주면 광지수를 막아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식감만 잡아주면 겨울보다도 그 50% 씌워도 광량이 많다는 거죠. 겨울보다도 광량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농가 전체가 누가 데이터를 만들어가 밥상을 차려주길 바라면 영원한 요 자리밖에 안 갑니다. 멈춰 있겠죠. 그러나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어느 누군가는 요 이식값에서 광지수에서 이식값 올리가 그 차자가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광망을 우리가 7월 말에 8월 그 중순에 뵙기든가 8월 말에 뵙기든가 이렇게 이제 늘어날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요게 갈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까지. 그래서 광이 많아서 장애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우리는 지금 차광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씩 늘려가서 우리는 비료 이식값하고 두 개 합하라고 여기 비료의 기준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비료가 작은데 차광망 쓰기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나빠져요. 키가 더 웃자라 그래요. 낮에 하루 종일 먹어도 비료가 작아서 웃자라야 되는데 거기다가 차광망 씌워 놨으니까 더 적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게 먹어서 더 웃자라면 늘어나요. 절간이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요 부분을 찾아가 포인트를 찾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씌워오는 거에서 조금 더 씌워주면 잎이 원활하게 일을 해요. 광이 적어서 생산량이 늦추는 게 아니고 비료량하고 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비료량은 적고 광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온 게 수분이 정산되고 축적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광을 줄여주고 이식값 올리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상을 차려가지고 내 앞에 갖다 주기는 올해서는 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차광망을 씌운 밀가마우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씌워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 광의 내용을 강의하고 나니까 제주도 농가들이 씌워서 이제는 기술센터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차광을 씌워서. 그래서 딸기 하우스에 겨울에 차광망 씌우라고 강의한 지가 몇 년이 돼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요. 그럼 우리가 여름에 생산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여름에 최대한 9월달까지 10월 초까지 우리가 열대야가 일어나죠. 열대야. 그러면 그 광량에 오이가 견딜 수 있냐?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광육수가. 정산작용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보다 탈수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 그 춘천 쪽에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오이가 말라 죽어버려요. 차광망 씌우라고 강의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춘천에서 차광망을 씌우고 하는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딸기 남부지방이나 딸기 흉물을 키울 때 차광망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박 재배할 때 차광망을 쓰고 하는 것이 광을 갖다가 받아면 광의 목적이 뭐냐? 잎의 자외선에 의해서 온도 상승을 해서 기공으로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뿌리 온 양수분을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뿌려온 아미노산 단백질을 탄수화물 전환해서 축적한다. 이 축적량을 갖다가 장애 요인이 광이 높아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잎의 옆 온도가 한계치 온도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치 온도 올라가는 걸 줄여주자. 그래서 몇 년 차에 최근 3년, 4년 사이에 더 온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온도가. 도로 주소면 간판 있지 않습니까? 요거. 도로 주소, 요게 작년에 녹아내린 집이 있어요. 근데 작년이 그 앞에보다 우리 작게 더웠거든, 실제로는. 순간 온도는 작년에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때까지 도로면 간판이 안 녹아내리는데 작년에 녹아내려 버렸어요. 이게 흩어져 버렸어요, 모양이. 그래서 우리는 순간 온도가 작년도가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작년도에 노지 제주도 밀감이 안 쪼개졌습니다. 근데 하우스 밀감은 쪼개졌거든요. 그 노지 밀감은 작년도에 좀 생산이 늘었고, 하우스 밀감은 그래도 그 전년도 비슷했고,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여기까지 바로 가라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9월달까지 차광만 해본 분이 있느냐 착착 물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지수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잎이 시드는지 안 시드는지, 잎이 시들 때는 차광을 해서 이식값을 올려서 생육을, 환경 조성을 잘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누구든지 와가지고, 누구든지, 작년에 그 춘천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밥상을 차리가 우리 봐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실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도 100% 하지 마라. 내가 감내할 만큼만 조금씩 늘려가라. 감내할 만큼. 그러나 이 규제는 변하지는 않는다. 이 규제는. 그래서 토양 성분하고 이거는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집집마다 토양 환경과 광이 다르고 비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값을 한 개 한 개 최소한 폭을 좁혀서 우리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현장에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오일한 작목이 남부지방에 하는 거나 우리 여기 강원도에 하는 거나 1년 내도록 재배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지역이 조금 바뀔 뿐이지. 여름 되면 남부지방에 안 합니다. 거기는 하우스가 겨울형으로 지어져 있어요. 햇볕 방향으로 딱 지어라고, 겨울형으로. 그리고 여기는 여름형으로 하우스가 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환기가 잘 되도록. 그래서 환기가 잘 돼도 부족분은 우리는 또 차광까지 하고 있죠. 차광까지. 그래서 수박의 장에 오는 거나 오이의 장에 오는 거나 두 개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치냐, 그 차이를. 치우치냐. 작물에서 장애가. 잎이 두께를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광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광량이 많은 포화도가 넘어가면 더 굉장히 손실이 와요. 그래서 과거보다 광육수에 많이 치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앞으로는 우리 올해 비닐으로 색을 갈았으니까 작년도에 낮에 햇볕이 떴을 때 매월달 며칠 날 정도에 광육수를 쟀을 때 우리가 8만이었다. 그럼 7만이었다. 이 룩수를 비닐로 값에서 재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광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작년도는 우리가 수박에 6월 말에 씌웠다. 그러면 광지수가 높으면 6월 20일이나 6월 15일에 씌워야 돼요. 광지수를 계산해서. 그래야만이 생산량에서 식물이 더 다수화할 수 있다는 거죠. 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완전히 정립을 못했습니다. 해야 돼서 씌워가지고 일부 데이터는 나오고 있으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햇볕을 가리다고 했는데 햇볕을 가려줬어요. 그런데 토양의 비료가 또 달라. 그럼 이 두 개 결과가 안 나와요. 가리 가다를 쫀당 많이 줘놨는데 햇빛을 가리도 그거는 결과가 안 나와요. 이 두 개가 연관대가 있기 때문에 햇볕양과 잎 두께와 연관대가 밥이나 반찬이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리다고 해서 조금의 도움이 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다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내 농장하고 우리가 잎이 두께가 유지되고 장애를 안 받는 수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수박을 10kg에서 12kg 만드는 건 마찬가지로 피수박이 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료량하고 관계 있느냐, 온도값하고 관계 있느냐, 그 사이에 텀에서 또 메꿔야 돼요. 여름에 생산하는데 비료 전체량 더 먹습니다. 온도값이 높기 때문에 비료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봄 작기에 수박을 재배한 거나 여름 작기에 수박 재배한 거를 두 개를 같다고 연결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했다고 그 양이 다르다. 햇볕 양에 따라서 비료를 더 먹고 덜 먹고 많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이 또 다르다. 그래서 이 광량은 광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분량을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 비분량이라는 게 이게 참 광하고 비분량하고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가지만으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광량에 따라서 이식값을 0.3을 올려주고 계산하는 방법이 매뉴얼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동농가들께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상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모체를 던져주고 가겠죠. 그러나 여름에 저를 갖다가 오이밭에 몇 군데 돌면서 저한테 오이를 보여주면 그때는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식물을 보면서 판단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이가 없는 강당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쉽죠?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도 답변도 똥꼬지만 피우고 있지 이 답변이 정확하게 맞지도 않고 그 답변을 달라고 하면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 없는 강사가 좀 부끄럽죠. 그런데 이걸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어. 또 그런데 광량이라는 걸 이미 꺼내놓고 물로 쓸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연속으로 일주일 이렇게 와도 상황을 쉬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보통 보면 요즘에 이제 비가 연속으로 한 일주일씩 연속으로 계속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차량망을 씌워야 되냐? 비가 연속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가 이렇게 쭉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가 올 때 우리가 이제 평균 이식값을 재놔야 돼. 아침에 기공을 닫을 때 이식값하고 아침에 안 먹을 때 저녁에 안 먹을 때 이식값 재봐야 돼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차광망을 쓰고 있을 때 이식값 재봐야 돼요. 이때 흐린 날에 이때 비가 올 때 차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식값 재봐야 돼요. 그러면 밤하고 이 차광이 같으면 벗겨야 되고 근데 이식값이 이때 차광을 쓰고 있어도 이식값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안 벗게 되는데 광량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수분 정반에 적습니다. 기공을 안 여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하우스 딸기 같은 데 가서 저녁에 촬영하다 보면 이래 이불이 덮여버려요. 이불이 덮여버리고 조금 있으면 척정하면 이식값 또 올라가버려요. 광루수가 기공이 열려가 정산작을 할 때와 안 할 때는 이식값 차이가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연속으로 비가 올 때는 차광을 벗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럼 차광을 벗기는 게 좋다. 1차적으로 차광망을 해체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차광망 벗기려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안 그러면 말아 올리는 거면 스위치 몰면 되겠죠. 그러면 요때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연면시비에 설탕을 줘서 탄수화물을 공급시켜서 잎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차선책이에요. 연면시비에 요소를 주면 이게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뿌리에서 아미노산,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가 탄수화물을 전환시키는데 요걸 갖다가 한것만 강의에 간간히 보면 고추가 비가 오기 전에 연면시비에 설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와도 잎이 두꺼우면 관계없다는 거죠. 그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오이밭에 물이 들은 본 없어요? 여기까지 두둑 위에까지 물이 들은 보면 없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긴 살았는데 해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과실은 따지 못했어요. 그랬죠. 네. 황금을 보면은 메론이 요만한 게 여린 게 물이 들어도 살려내버려요. 그게 얘가 방금 이야기한 그 시드름이 있죠. 그죠? 네. 시들죠. 시들으면 무조건 안 시들어야 됩니다. 물을 뿌리고 잎에다가 시드름을 막아야 돼요. 맹물. 맹물하면 영양의 이동에 뿌리가 살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에는 하루에 3번 정도는 맹물을 뿌려줘야 돼요. 물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물이 가습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연면시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연면시비 여기에 물 500리터에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이 연면시비를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들지 않는 상태에서 잎에 영양을 계속 주면 유지가 돼가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수분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살아나요. 고추밭에 우리 그 일반 농가들이 한것만 농가에서는 고추밭에 배수를 잘 따라가니까 배수를 안 따고 그냥 둬요. 그럼 요렇게 돼가 이제 논에 물이 요거만큼 차 있어가 장화 신고 되면 고추를 따고 뭘 하고 있느냐? 연면시비, 설탕이 연면시비에 찾아오고 있어. 고추나무 죽지 말라고. 그래 고추를 타고 있어요. 강의를 잘 이용해 보면 요 속에 요 답이 서려 있거든. 살리내는 방법하고 악조건에 안 된 식물을 살리는 방법은 맹물시비하고 연면시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뿌리에 영양을 뿌리가 물에 담겨 있잖아요. 과습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상부 시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잎에서 탄수화물이 내려가야만 영양을 가져오는데 잎에서 탄수화물이 적게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잎에서. 뭐 시드름을 방지하는 건 맹물시비고 연면시비에서 설탕이 잎에서 다시 뿌리로 공급이 돼야 돼요. 탄수화물이. 그러면 삼투압이 걸려서 가져와요. 그런데 잎에 영양이 없는 상태에도 몸속에 있는 당분이 빠져나가 버려요. 가져오지 못하고 도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오이는 기본적으로 이식값이 물들기 전에 이식값이 낮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식값이 약간 녹균 뺑기가 있었다든지 약간 비분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건 모든 게 추정입니다. 제가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잎이 두꺼워 가지고 살이 쪄 가지고 뒤로 까디집이가 있었다면 이거는 그렇게 물이 들어도 그것들이 살아나와요. 안 시들고. 설탕이 그저 흰 설탕이 나은지 아니면 흑설탕이 나은지 뭐 그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백설탕은 가격이 싸고 흑설탕은 가격이 비싸고 또 한 가지 더 가르쳐드려요.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싼 걸 쓰라 그러고 흑설탕은 치면 나비가 적게 날라오고 곤충이 적게 옵니다. 흑설탕을 쓰면
캐러멜 색소, 캐러멜 색소가 분래가 나거든요. 화근내. 캐러멜 색소를 쓰면 사과에나 과실에 쓰라 그러거든요. 물 500에 한 300cc 아주 소량으로 써도 냄새가 납니다. 흑설탕에는 우리가 연면시비 하면 캐러멜 색소 분래가 난다. 전분을 볶아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래가 나면 그 나비들이 이 곤충들이 싫어합니다. 조류도 싫어해요. 새도. 이 화근내가 나면 이것들이 싫어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흑설탕 안 쓰고 그냥 백설탕을 쓰라 그러고, 굳이 화근내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싶으면 카라멜 색소 뭐 15리터인가 20리터가 싸요. 한 통 몇만 안 해요. 그거 사놓고 겨울에 카라멜 색소는 얼어가 터져요.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얼음이 얼기 때문에 얼음 안 오는데 햇빛 없는데 보관했다가 조금씩 쓰면 곤충들의 기피 효과는 조금 있다. 요것들은 캐러멜 색소는 또 비가 오면 노지에서는 씻겨버리니까 냄새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바닥에 유막 코팅이나 기름 소독은 오래 가는데 캐러멜 색소는 비가 오면 다 씻겨 나가고 없어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백설탕은 정제 과정을 더 많이 한 거고, 흑설탕도 이게 원당에서 노란 설탕 있죠? 노란 것들. 그것도 원당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정제를 한 건데, 원당 값이 소량으로 팔리면 그게 더 비싸요. 정제 과정이 적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불순물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식물에 사용할 때는 미네랄이 더 많은 거죠. 설탕 속에서 다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다 떼낸 겁니다. 그걸 분해가 다 떼내버리고 남은 거는 당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원당을 쓰면 제일 좋은데 원당이 가격이 정제당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원당을 써요. 원당은 구입하려면 우리 전체가 구입하려고 하면 구하지도 못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황금알농구에서 사는 거는 우리가 손쉽게 구하고, 농업인들, 농가들이, 텃밭 농가들이 원료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발표해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발표해놓으면 이게 사회 무리를 일으켜요. 사회 무리가 안 일어나는 정도의 우리가 자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회 무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나는데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다 해도 받아드리겠습니다. 과수부터 원해까지 어느 작물이든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박을 차량을 일찍 씌웠을 때 당도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요 이식값과 관계 있습니다. 이식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박이 씨들어가 장에 올라올 때는 빨리 씌우는 게 낫습니다. 씌우고 그 비료량을 이식값을 맞춰서 햇볕이 부족한 만큼 비료량을 맞춰주면 되죠. 여기서 이식을 더 올리라 돼 있잖아요. 그럼 안 씌드는데 씌울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차광망을 씌울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과일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위에 가서 한 기본이니까 이렇게 심는. 예. 근데 햇빛이 강해서 우리 수박이 되었는데 이 수박이 단련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단련이라는 거는 우리 수박이 이래 열은 이 수박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수박을 안 되면 뒤집기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 표면에는 수박이 햇볕에 견디는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햇볕에 못 견디도록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뒤집기를 해가지고 햇볕을 굳이 안 보이는 걸 새파랗게 만들려고 해 수박을 더 파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살 때는
요 아래쪽에 있죠? 여기 노랗게 돼가지고 그 오래 앉아있으면 노랗게 나오죠? 그 노랗게 된 이 수박을 사와요. 네, 아래쪽이 땅에 앉아있으면 노랗게 된 자리. 그럼 이 흔적을 보면 수박 나이를 알 수 있거든요. 요 아래쪽 여기 노랗게 된 이걸 보면 수박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이. 수박 나이. 두들겨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꼭지 옆에 털 있잖아요. 요걸 보면 이 털이 비가 안 맞고 안에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요 털과 식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럼 수박을 살 때 저는 꼭지가 짧은 거, 그 다음에 색이 진한 거, 두들겨 보면 색이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땅에 앉아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집기래가 요거 노란 거 없애려고 그러다가 수박을 뒤쪽에 그늘에 있던 세포를 바깥으로 끄집으면 햇볕에 굽히는 거는 더 굉장히 손실이 더 크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털어놓고 나면 햇볕이 쪼이는 것도 있는데, 이 과일에 햇빛이 노출돼가 계속 맞는 거하고 뒤집게 했을 때는 또 다르고, 그 온도 값이 설정됐을 때 비료량이 적으면 함수량이 적어서 고추가 여기 끝마름이 생기는 거나 수박이 이게 장이 일어나는 거나 축과 현상에 거의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 차광을 해주고 우리가 비료 값을 더 줘서 잎을 두껍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조금 이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를 알리 들을 수는 있으나 이걸 갖다가 이 밤마다 다르고 비료량이 다른 걸 측정해 가지고 이 기준값을 알려주는 거지, 이걸 꼭 집어가 이거 맞다 이거 하세요 하면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기준값에서 요 매뉴얼을 활용하면 최고 장애 요인이 적다. 우리가 지금 장애가 일어난 만큼 타 지역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뿐입니다. 남부지방에 수박 안 하죠? 전라도 고창 수박이 7월 20 며칠 되면 다 따쁘고 없습니다. 거의 4월 초에 심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게 심고 5월 초에 심으면 돈 더 벌 건데 안 해요. 4월 초에 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늦게 가서 비료량이 없으면 잎이 망가져서 수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럼 빠른 시간 다 키워놔야 돼. 온도 낮을 때. 그럼 더 늦게 심어가 늦게 따려면 지금보다 비료량이 더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보다 지금 우리는 비료를 더 써야 된다는 거죠. 이식값이 더 올라가야 돼요. 10년 전에는 이런 장애가 없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온도 값이 올라가서 대사작용에 쓰는 탄수화물이 양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계산해서 비료를 더 안 주고, 그 비료는 안 주고 갈 프로그램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잎 두께가 얇았어. 그럼 잎 속에 탄수화물 부족해 돼. 대사작용은 소모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죠? 대사작용에 소모된 양을 그만큼 우리는 비료량을 더 줘야 된다. 대사작용에 소모된 양 비료량만큼. 답변이 좀. 수박이 후기에 예. 비료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다나 이러면 그 피박이 나고 방법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비료가 작아서 울컥울컥 자라서 나온 겁니다. 비료를 예산에 수박을 하는데 거기도 몇 년 전에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다른 농가는 8월 3일 이때 수박을 따면 피수박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집에는 8월 3일에 수박을 따도 이상이 없어요. 요소를 줘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수박이 지금 후기에 세력이 강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강해야 되죠. 저기 그 수박 장사는 절대로 수박을 못 주게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 그분들이 생각에서는 그게 과거에 고정이 돼 있고 지금은 고온이 많이 돼 가지고 온도값이 올라가요. 어제 최근에 들은 일이 감자 장사, 배추 장사 요거 들고 다닌대요.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자가 다 크기 전에 사죠. 배추가 손바닥만하면 사죠. 그 다음에 내 몫이잖아요. 장사가 샀으면 빌어주려고 이걸 벌써 사고 쓰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수박밭에 수박 장사가 요거 들고 오려면 우리 어찌할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수박 장사가 우리보다도 기술이 좋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수박에 뭐라 그걸 다 빼낼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휴대폰에 광룩스 들고 와가 강양을 딱 재고 있고 차광망 치라 그러고 이시값 재보고 이파리 보고 그 다음에 이시값 낮아서 이 수박은 가격이 얼마짜리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더 공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장사들은 우리보다도 돈 벌려고 우리를 흠잡으려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따라옵니다. 흠잡으려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막고 우리는 뭐를 답을 줄 거냐는 거죠. 수박을 가격을 한 굴통당 한 덩이당 돈을 더 달라 그러는데 당신 왜 수박을 내한테 비싸게 달라 그러냐? 그럼 뭘 할 거예요? 우리 수박은 달고 맛있다. 그럼 달고 맛있으니까 우리는 얼마 이 시가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줘야죠. 광누수가 말할 때 강을 줄여줬다. 수박 장사가 수박 당신한테 왜 옆집보다 당신 비싸게 달라 그러냐? 답을 줘야 돼 우리는. 답을 안 주고 뻗대기식으로 나는 해마다 이 사람 그래 팔았다. 그 뻗대기식이 답이 없다는 거죠. 내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비료를 갖다가 몇 프로 더 쓰고 광량을 어떻게 맞추고 그래서 우리 수박은 이파리가 몇 센치고 절간은 좁고 다른 사람은 절간이 늘어지고 비료량이 작아서 절간이 늘어졌고 이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죠. 내 고객은 이미 밭대기 사러 온 상인이라는 거죠. 그 상인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보는 주지 않고 그냥 작년에 이 사람아 한 덩이 15,000원 받는데 올게도 15,000원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당신한테 또 줘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감을 늘려야죠. 신뢰를 늘려야만 우리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 배추를 심어놓고 우리 거는 뿌리 혹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황금을 놓고 보면 어떤 데이터를 내고 있냐? 배추 모종에다가 뿌리 혹병 들은 밭에 흙을 파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배추 모종에다가 일정 부분을 줘요. 배추 모종에다 뿌리 혹병 물을 줘요. 그러면 20판을 시험해가지고 10판에는 뿌리 혹병물을 주고 10판에도 뿌리 혹병물을 줘. 10판에는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번갈아 쓰면서 거기다 설탕을 섞었어요. 연면시비로. 여백을 안 맺게 만들어요. 잎이 깜실하게. 정식을 해요. 봄밭에 뿌리 혹병 감염을 시키면가 숨어요. 그런데 연면시비 한 거는 뿌리 혹병이 없어요. 가을까지. 그런데 연면시비 안 하고 그냥 배추 모종 심은 거는 뿌리 혹병이 바로 달려가지고 팩팩 넘어져요. 배추 뿌리 혹병은 동작균이 아니고 비동작균입니다. 이식값을 맺어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여백을 안 맺으면 살균제를 안 써도 됩니다. 새로운 매뉴얼이죠. 황금언농법에서는 뿌리 혹병에도 매뉴얼을 짜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 쓰는 거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제가 와서 이런 강의 내용들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거 받아들여서 가서 집에 가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강의하고 오늘 와서 저희 집에 강의 들으러 와서 내일 모레면 21일 날 사무실에서 강의해요. 100명 이상이 옵니다. 여기는 와가지고 강사를 안 받고 가면 돈이 별로 손해 간 게 없는데 집에서 강의하면 밥 사준다고 밥값이 100만 이상 나가요. 전신 밥값 식사 대접하면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담당 공무원께서 강사료를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 그러길래 내는 강사료를 받으면 참 불편한 사람이다. 그 강사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달라. 제가 기술센터 강의하고 강사를 안 받게 돼서 오늘 제일 기쁜 날이에요. 공무원들이 절대로 강사를 조지 기부로, 재능 기부로 서류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양구 기술센터의 그 주무관께서는 상당히 유능한 분이에요. 저를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게 했는데 강사를 안 받아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본 취지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그 강의를 열변을 토하고 가도 우리 농가에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저 유튜브 강의가 내용이 많으니까 더 세심하게 보시고 현장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6천 몇백 편이 있습니다. 6천 개 이상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실력이 부족할 때 한 거나 오늘 강의한 거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냉장고에서 지금은 작은 휴대폰을 바뀌었죠. 그것처럼 저 강의도 많은 세월이 흘러간 만큼 많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여기다가 최고 함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절별 비료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우리 지역에 이미 차광이라는 활용하고 있는 걸 그 광양이라든지 이걸 더 합산해서 더 세심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의 일부분은 보탬이 되라. 그리고 올해 그 농작업, 농사에 대박을 다들 내고 그리고 생육 중에 저를 다시 불러주면 와서 현장에서 다시 진단해서 우리가 부족 부분을 다시 풀면 더 좋겠다. 더더욱 우리 그 장목반이나 우리 이런 단체에서 불러도 와서 무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게 제가 바람이고 지금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하나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 농업인들이 있는데 수입된 농산물과 수출된 농산물이 쌤쌤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농산물을 사 먹고 경제적 손실이 안 가야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우리 좋은 농산물을 전 세계에 좋은 거는 우리는 개발해서 수출하고 부족분은 사 먹고 그럼 이게 산업이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들이 오는 양보다 파는 양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산업에서 다른 돈을 끌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더 열심히 품질을 좋게 개발해서 쌤쌤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국가 산업이 우리가 더 많이 도움이 된다. 그 일환으로 제가 제주도에 밀감을 가르치주러 6년 전부터 내려갔어요. 창원에서는 단감 농사 지으면 먹고 살면 되지 제주도에 6년 동안 내려다니면서 제가 저 사비를 1억 넘겼었어요. 1년에 15일씩 3번 들어가면 45일 들어가야 돼. 배 타고 오면 배 싸게다가 호텔 숙박비에다가 가면 제주도에 가서 강의 한번 하고 농협에서 강의 한번 하고 저녁 밥값 100만 원씩 밥 사주고 있어요. 강사료는 안 받고 저녁 밥값을 100만 원 주고 밥 사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농업 농가들의 하여튼 황금알 농법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 2026년도에 봄 작기 수박, 여름 작기 오이 다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